지난주 건물 옥상에서 일명식 없는 30대 회사원을 살해한 사건. 그런데 알고 보니 범행 4시간 전에 한 명 더 묻지마 살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잔혹한 범죄 누가 저질렀을까요?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옥상 묻지마 살인, 중국 동포. 4시간 전 한 명 더. 한 달 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가산동의 고시원에 거주하던 중국 동포 김모 씨, 30살이에요. 지난 14일 밤 11시쯤 금천구 한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30대 회사원을 처참하게 흉기로 살해합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약 40분 후 건물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옥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고 다급하게 신고를 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김 씨를 바로 검거합니다. 김 씨가 왜 죽였냐? 라고 묻자 이렇게 얘기해요. 술 마시는데 시비를 걸어서 범행을 했다. 시비 걸어서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반전이에요. 30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가산동의 한 고시원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 A씨, 52살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살인은 누가 저질렀을까? 알고 보니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46분쯤 이 30살 김 씨가 고시원 옆방의 같은 중국 동포인데 52살의 A씨를 죽인 후에 또 다른 흉기와 술을 구입한 후 300m 떨어진 건물 옥상으로 이동해서 4시간 만에 회사원을 또 죽인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왜 죽였냐? 묻는 경찰에서 옆방에서 시끄럽게 해서 며칠 전부터 다퉜다.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고시원 관계자를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더 있을지 오늘 이제 나갈지 그 확인차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제 확인하러 와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백희종 반장님, 네. 알고 보니 동일한 사람의 소행이었어요. 네, 두 건의 살인사건. 정말 상당히 트라우마를 주는 이런 사건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중국 동포가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 되는 4월 달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했는데 취업 비자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고시원에 거주를 하면서 경찰에게 이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찰이 체포된 이후에 왜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중국에서 우울증 치료를 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왔더니 굉장히 불안해서 흉기를 구매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이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아주 거리낌 없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불과 4시간 만에 또 한 명의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트라우마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동포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와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난번에 구로동의 여경 사건을 촉발한 부분도 이제 중국 동포였단 말이죠. 뭐 중국 동포를 뭐 나쁘게 비하하고 이런 의도는 전혀 없지만 어쨌든 중국 동포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형태의 범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30세 된 이 중국 동포도요. 중국에서 행적이 전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요? 예, 경찰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여권을 이주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측면인데 과연 중국에서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지금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11시 14일 오후 11시에 사람을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회사원이 왜 옥상에서 술을 마시냐 소란스럽게 하니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난다고 홧김에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이 계약이 만료돼서 연락이 안 돼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현장에 같이 출동을 해서 이제 시신을 보고 출동을 해서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이 이 바로 30세 금천구 가산동 옥상에서 범행을 한 사람의 인적상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최초의 고시원에서 한 살인사건 때 이 흉기를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걸 CCTV를 확인하니까 나와서 서랍장에다가 흉기인 걸 발견했어요. 근데 또다시 흉기를 구매한 걸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또 다른 살인사건을 저질러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 소위 말하면 치안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드는 정말 어떤 트라우마를 주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사건입니다. 백 반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걱정되는 건 모든 중국 동포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으로 작용할까봐, 그런 트라우마로 작용할까봐 그렇죠.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중국 동포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재차 강조를 드리는데, 이 사건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김광선 변호사님. 옆에 고시원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묻지마 범죄인데 살해 후에 또 다른 흉기를 구입했다라는 포인트.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는 심정으로 또 흉기를 구입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본인의 어떤 정신적 이력 아니면 또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이 사람이 술에 만취했다고 그래서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살인마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살인의 어떤 동기를 보면 단지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불만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또 옥상에서 왜 술을 여기 와서 먹느냐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서 두 번째 또 살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자체는 평소에도 상당히 약간의 위험성이니까 우범자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살인을 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적발이 됐어야 하는데 적발이 너무 늦게 됐죠. 그리고 본인 자체는 흉기를 또다시 준비를 했다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에게 어떤 신경을 건드린다랄지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누군지 내가 죽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만취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이 데려가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중국 동포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 우범적 성향 이런 문제인데 이걸 자체가 사실 뭐 국가적 안전 시스템을 논한다 할지라도 이걸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사실상 없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책이 없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비극적인 두 건의 살인 사건 범인은 한 명이었습니다.